19화에서의 중요한 순간은 장현의 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감당할 수 없어서 장현이 굳게 잠그고 빗장이 질러놓은 과거의 기억과 맞아 죽은 삼도의 휘파람 소리가 배경으로 나옵니다. 장철은 어린 장현의 손을 잡고 너는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부성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그 아들을 소중하게 지켜준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장철이 연에게 하는 말에서는 아직도 강상의 돌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게 조선을 지키는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돌을 어긴 딸에게는 자을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위해 자식에게 스스로 죽으라고 강요한 과거의 상황이 이미 나왔는데 그것이 삼도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강요에 따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다정한 아버지는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장본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장철과는 달리 자기 아들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죽음을 무기한 인조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인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광란한 행동을 이어갔는데 이는 강빈을 죽이고 손자들을 유배보내 죽게 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장철과 인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후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에게 이 형에게 칩을 맞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 형이 치는 침이 소현세자의 것이었고 복림대군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숨은 보존했지만 사람들은 인조가 소현을 독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증명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사실들은 역사에 남아있으므로 유추할 여지가 많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이어가다가 죽은 인조와는 다르게 철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매년 같은 날에 식음을 전하는 등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와 현재는 억울하고 약한 백성들을 위해 나서지 않겠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깨고 인조 앞에 나서 외치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는 인조와 장철의 대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이것이 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과 장철이 다시 만날 때는 도망치거나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성을 위해 힘을 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현의 데뷔 액션에서 장철이 장현을 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겠죠.